두 분을 주목해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의 내란 수계의 아주 핵심 정범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면 언론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행안위 출석에서 발언을 내용 보면 이 핵심의 비상계엄 내용과 관련돼서 부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하고 총리가 부서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부서를 서명했다는 거죠. 서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 비상계엄 내란에 그 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란 속에는 윤석열이고 한덕수 총리도 바로 수계 다음이라 볼 수 있겠네요. 수계 정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범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한덕수 총리가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이에요. 탄핵.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죠. 지금 뭐냐면 내란죄 대통령과 총리와 함께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김영환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돼 있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총리도 부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데 총리는 아직 그 소식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덕수 총리도. 한덕수 총리 이번 내란죄의 아주 핵심 정범입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동훈 대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비상계엄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자기가 탄핵 본인을 위해서 국회에 들어온 것이지. 제가 지금 보면 아니, 그 당시에 그랬는데,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투표 전날 금요일 날 네. 본인이 그 전에는 탄핵을 막는데 노력하겠다 했다가 금요일 날은 이 부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네. 뭐 본인 라고- 체포했다라는 이야기를 국정원 1차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날 이 마라톤 의총을 했고 그 와중에 그 비서실장 한동훈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가서 만남이 있었고. 네네. 그 전에 저기 대통령실에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뭐 그 이후에 비서실장들이 이제 만나게 됐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 급변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모종의 어떤 합의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 탄핵 반대로 돌아선 거죠. 그렇죠. 탄핵 반대로 들어서고 이 보도 못한 그 김건희 특검을 투표하니까 끝나고 나자 바로 마지막 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다 퇴장을 한 거죠. 그렇죠. 내용을 정확히 현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 투표하고 그다음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쭉 다 나가요.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안철수 의원만 혼자 본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박찬대 전 대표가 이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안철수 의원 딱 한 명 딱 앉아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지났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김혜지 의원이 이제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울산 남구에 김상우 의원이 입장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형태의 그 현장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그 원내 대책은 추경호 원내 대표가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탄핵을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본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절차적이든 내용적이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은 투표할 때 보니까 결국은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원총회의 핵심은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당에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현장에 탄핵 소추안이 투표를 할 때는 전부 다 퇴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국힘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국민을 대표하는 본인들의 소신이 있을 거예요. 가를 할 수도 있고 부도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개개인 전부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조폭 집단도 아니고 이 투표장에 갈 수 없도록 의원총회를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법도 국회법, 선진화법도 아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위법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걸 떠나서 당 대표가 됐든 원내 대표가 됐든 그 안에 참여했던 의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그 다음 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가 발표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이래서 질 수 있는 태진을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걸 보고 한동훈 대표한테 정말 배신감 느꼈다.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전국을 갖다가 총리랑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주체냐? 이 본인이 법대로를 외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도대체 본인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첫 번째로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은 윤석열이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굉장히 대한민국에 가장 큰 리스크를 준 이 뇌란 수괴예요. 그래서 이분의 직무정지를 국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탄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본인들이 동의도 안 하고 투표장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해 준 것처럼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죠. 없는데 총리하고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마치 대통령의 외교권, 국정 운영권을 내려놓고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일이에요. 제2의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한한 체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한덕수는 실질적으로 제1 비상계엄 사태에 그 내란죄의 핵심 정범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냥 일개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한테 선출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줬는데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누구한테 위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일개 시민이에요. 시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법치주의 법치국가인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2 내란이다. 이렇게 버리시는 그렇죠. 제2의 내란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핵심은 제가 언론이나 많은 이 기자들의 얘기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재편, 결국은 본인이 이 당대표의 직책을 갖고 이러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공고한 본인의 세력과 그리고 당내 장악과 그리고 이후에 관련된 대선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척 위험한 내용이고 헌법을 위배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이런 내란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질서하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긍정적 언어로 느껴지잖아요. 이것은 질서 있는 퇴진이 이 자체가 제2의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실질적으로 빨리 이렇게 지금 거의 국난에 가까운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일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에 이 국가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직무를 정지하는 건데, 그것은 탄핵밖에 없다.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 아니면은 어쨌든 그 자기 결단에 의해서 자진 사퇴, 화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본인이 사퇴, 대통령 하에 본인이 사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퇴가 1도 없으니까 사과할 때 한번 보십시오. 탄핵밖에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 본인이 그 비상계엄 그 발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 사의서도 결재를 했잖아요. 예.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평상시에 예. 입에 붙은 워딩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랬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권력용인지. 그럼 본인 얘기죠. 예. 윤석열 씨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나는 지금도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리 추론을 하고 아무리 무한한 상상력을 한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에 더욱더 큰 리스크로, 대한민국에게 최대의 리스크로 왔고,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국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정상 외교 같은 경우도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굉장히 깊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익은 훼손됐고 국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고 외교도 이제는 다 끝났어요. 현재 윤석열 씨가 각국의 지금 정상이랑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러나 현재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제2의 비상계엄 반드시 막아야 돼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설사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 질서 있는 퇴진이 없다니까요.